안녕하세요, 여러분. 중복조합 두 번째, 디딤 영상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중복조합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런데 특히 이 부분은요, 응용돼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교과서에는 27쪽에 한 걸음 더라고 소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 많이 활용되어 출제됩니다. 우리가 중복조합까지 배우고 나면요, 여러 가지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다 마스터한 거라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갈 필요성을 느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교과서로는 27쪽의 내용이고요. 쌤이 그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내용이 예정이니까 교과서와 함께 이걸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복조합이 뭐라고 이미 배웠었냐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 이때 뭐라고 했었냐면 이 n개 메뉴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뭐 3개의 메뉴면 3개의 메뉴. 그중에 5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하면 r은 5개의 메뉴. 다시 말하면 n보다 r이 클 수 있죠. 중복조합에서는.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요. 메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칸막이가 메뉴 빼기 1개만큼이 필요하고요. 말하자면 3개의 메뉴였다면 칸막이는 2개만 필요했었죠. 그래서 메뉴 빼기 1개에다가 전체 선택하는 것의 개수만큼이 전체 칸의 개수고요. 그 칸의 개수 중에서 전체 칸의 개수요. 그 칸의 개수 중에서 우리가 진짜로 선택하는 것의 개수를 여기다 쓰면 됐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중복조합을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활용이 되는 걸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집중해서 조명해 볼 건데요. 참고로 말하면 사실 여기서 중복조합만 다룰 건 아니고요. 여태까지 배웠던 걸 싹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간단한 예시로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함수가 뭐였는지부터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여러분 1학년 때 함수 제대로 배웠죠? 함수가 뭐였어요? 맞아요.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이요. 화살표를 쏴요. 즉 대응관계예요. 그런데 이렇게 1에서 화살표 2개 나간 거 함수였어요?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런 거 양다리여서 함수 아니었죠?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했었어요?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가 반드시 화살표를 한 개씩 써야 한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쓰면 당연히 함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막 서로 펼쳐지지 않고요. 모두 다 4만 뽑는 이런 경우도 함수였던 거 기억하세요? 맞아요. 정확하게는 상수함수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은 인기쟁이가 돼도 돼요. 중복해서 선택을 받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자, 여기에 공역에 있는 원소들은 중복이 허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눈치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화살표를 한 개씩 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중복이 허용이 되니까 요런 식으로 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하나의 예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거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지금 서로 다른 몇 개가 있었죠? 맞아요. 갈 수 있는 거. 화살표가 갈 수 있는 게 서로 다른 5개가 있었고요. 그 중에 몇 개를 선택하면 돼요? 3개를 선택하면 되는데 중복을 허용을 하고요. 순서가 중요할까요? 순서 완전 중요합니다. 지금 1이 4로 가는 거랑 2가 4로 가는 거랑 3이 4로 가는 거랑 동일하게 찍어서 그렇지만요. 만약에 여러분 1이 5로 가고 2가 4로 가고 3이 6으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요. 서로 다른 함수 값으로 가는 거로 생각을 해보면요. 서로 다른 데로 갈 때마다 다른 함수가 되기 때문에 순서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호라 5의 세제곱계구나 라는 걸 눈치채시면 돼요. 이게 함수 전체의 개수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지만요. 만약에 정의역의 원소가 m개, 공역의 원소가 n개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공역에 있는 게 이쪽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택받을 수 있는 거 요거고요. 그다음에 화살표가 나갈 수 있는 거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맞아요.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를 선택해요? m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맞아요. n 파이 m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즉 n의 m제곱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두 번째 거. 이번에는 여러분 그냥 함수가 아니라 1대1 함수를 생각해 볼 겁니다. 1대1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면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안 돼요. 무조건 정의역의 원소 한 개랑 공역의 원소가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만나는 걸 1대1 함수라고 불렀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공역에 있는 원소 5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돼요? 맞아요. 3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화살표를 받을 3개를 선택할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는 같은 함수예요? 다른 함수예요? 전혀 다른 함수죠. 이게 전혀 다른 함수란 얘기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게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순열일까요? 조합일까요? 맞아요. 순서가 중요하니까 순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뭔가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건 예시를 하나 그려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순서가 중요하니까 5P3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왼쪽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요. 1대1 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원소 5개 중에서, 즉 공역의 원소 여기서는 n개였죠. 자, 공역의 원소 n개 중에서 순서가 중요하게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선택하는 것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요. 선생님이 3번은요. 여기다 쓰려고 따로 준비해 놨는데 왜냐면 1대1 대응은요. 1대1 대응은 함수 중에서도 특별한 아이예요. 어떤 아이냐면 정의역의 원소랑 공역의 원소가 완벽하게 똑같아야만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정의역의 원소가 3개라면 공역의 원소도 반드시 3개여야만 해요. 이럴 때만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m이랑 n이 같을 때만 할 수 있다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거 1대1 대응을 만들겠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네,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1대1 대응이에요. 즉, 공역에 남는 게 없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순서가 중요한 거죠. 서로 바뀔 때마다 다른 함수가 되니까 다시 말하면 요거는 요런 느낌이에요. 위에 거랑 똑같거든요. 1대1 함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npm으로 구할 수 있는데 n이랑 m이 똑같으니까 결국 요거죠. 그래서 n 팩토리얼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4번째. 증가함수의 개수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증가함수 여기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4번째 예시는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가함수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1이 만약에 4로 갔어요. 그럼 2는 반드시 그거보다 큰 6으로 가고요. 3은 반드시 그거보다 큰 7로 가는 뭐 요런 함수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점점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요. 여러분 이거 1이 7로 가면 함수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1이 7로 가면 2는 8로 갔는데 3은 갈 데가 없어요. 자, 이건 함수가 안 되네요. 그래서 증가함수의 개수는 기본적인 함수의 개수보다 굉장히 적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대1 함수의 개수보다도 적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적으냐면요. 여러분은 이번에는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서요. 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할 건데요. 이번에는 순서가 결정돼 있어요. 왜냐하면 1이 제일 작은 데로 가고요. 2는 중간 걸로 가고요. 3은 제일 큰 데로 가는 걸로 결정이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5개 중에서 화살표 받을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돼요. 고르면 자동으로 제일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시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작은 게 작은 걸로 가고 제일 큰 게 큰 걸로 가는 이런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5개의 원소 중에서 화살표를 받을 3개를 선택만 하면 순서는 자동으로 결정된다.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그래서 다시 여기로 와서 정리를 해보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역의 원소가 n개였고요. 정의역의 원소가 m개였는데요. 서로 다른 공역의 원소 중에서 정의역의 원소로 갈 수 있는 걸 선택만 하면 됩니다. 대응만 시켜주면 순서는 자동으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쌤이 구별을 해놔서 여러분은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증가함수의 개수랑 감소함수의 개수는 똑같아요. 왜 똑같은지 한번 볼게요. 자, 왜 똑같냐면 만약에 4, 6, 8이 골라졌다고 치면 감소함수는요.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일 큰 게 작은 걸로 가고 중간 게 중간 걸로 가고 제일 작은 게 큰 걸로 가는
다시 말하면 1, 2, 3으로 순서가 커질수록 숫자가 작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함수값이.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4, 5, 6이 4, 6, 8이 골라졌다고 할 때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차이는 대응 방식이 완전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즉 공역의 원소 중에서 화살표를 받을 애가 3개가 골라지면요. 제일 작은 애가 큰 걸로 가고 중간 게 여기로 가고 큰 게 작은 걸로 가서 함수값이 점점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이게 감소함수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수는 똑같아요. 서로 다른 공역의 원소 중에서 3개를 골라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배열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상 똑같구나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4번과 5번은 사실상 동일한 경우다. 상황만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요상한 말이 나왔어요. 단조 증가함수의 개수. 단조 증가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함수값으로 치면 요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쌤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만약에 1이 7번으로 가면 2는 8로 가고 3은 갈 데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근데 이번엔 가능해요. 1이 7번으로 가면 2는 8번으로 가도 3도 8로 가도 돼요. 그리고 또는 1이 7번으로 가고 2도 7로 가도 되고 3도 8로 가도 돼요. 또는 뭐 같은 대로 이렇게 가도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함수값이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가긴 해요. 다시 말하면 1이 7로 갔는데 2가 4로 갈 수는 없어요.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크로스는 안 되는데 점점 아래쪽 방향에 있기만 하면 돼서요. 같은 값으로 가도 된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단조 증가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선택을 할 거예요. 화살표 받을 3개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중복이 허용이 돼요. 대신 중복 허용해서 선택하는 거 이거랑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얘는 순서가 바뀌면 다른 함수였는데요.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큰 숫자가 더 큰 걸 가져가기로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만 뽑아놓으면 되는 거죠. 즉 정리해 볼까요?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만 뽑아놓으면 됩니다. 요런 문제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상황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도 단조 증가 함수의 개수는요. 공역의 원소 중에서요. 화살표를 받을 m개를 고르면 되는데 중복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정리하면 n, h, m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6번과요. 7번은 역시 똑같아요. 자, 단조 감소는 상황만 반대지 결국은 똑같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이라는 녀석은요. 가장 이번에는 작은 값이 아니라 큰 값을 가져야 되거든요. 함수값으로. 그래서 만약에 1이 5로 가는 순간 2는 5로는 갈 수 있지만 1이 5로 가는 순간 2는 6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능합니다. 3은요. 가장 작은 쪽으로 가야겠죠. 가장 작은 쪽. 물론 5로도 갈 수 있지만요. 그래서 결국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만 하면요. 선택만 하면 예를 들어 나는 4를 2번 선택하고 5를 1번 선택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를 2번 5를 1번이니까 제일 작은 게 큰 값으로 가고 2번 선택된 4가 요렇게 2와 3을 가져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선택하는 경우다. 다시 말하면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나 함수의 개수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싹 다 정리된 거 보이시죠? 여기 문제로 많이 나올 법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조금 응용 버전이지만 잘 기억하고 오시면 수업 시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